예, 바로 이어서 순교자 주기철 목사와 목사님과 구의성 경찰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순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 두 건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기철 목사님의 복근의 문제가 있었고 우리 총회 여러 노회의 헌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이 순교와 연관된 사적지 문제, 제가 잠깐 말씀드릴 의성경찰서에서의 순환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최근에 주기철 목사님과 관련되어져서 제기되었다, 이렇게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적과 복직의 문제는 어쨌든 타 교단에서도 이미 그런 일들을 선행한 바가 있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어쨌든 역사위원회와 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역사위원회 주관으로 작년에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미 아시는 대로 이 문제에서 박영규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 면직된 게 아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 시무 권고사직을 받은 것이지 목사 면직이 아니다. 이 주장이 이제 나오게 된 거 기억하시고, 또 장영학 목사님은 아니다, 면직이다, 이렇게 해서 양자의 의견이 지금 사실상 제기되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우리 2016년 지난 총회의 경중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 구의성경찰서와 순환 기념에 대한 문제들을 사적지를 지정하고 또 기념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이제 건의가 되어지고 우리 총회 역사위원회로 이 안이 입첩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막 크게 4차례 금속의 과정을 통해서 순교에 이제 길을 걸어 가셨는데, 특별히 의성경찰서와 관계되어진 것은 주기철 목사님의 두 번째 금속 기관 만 한 5개월, 약 7개월에 걸쳐서 의성경찰서에 수감되어진 그런 내용과 연관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1938년 2월에서부터 8월에서부터 39년 2월에 우리가 이미 감이 잡히잖아요. 그 38년 9월 달에 제27회 우리 장로교 총회를 통해서 장로교회가 우리 총회의 공식적인 신사참배 가결을 결정하는 그 의관이 2차 금속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평양에서 체포당하셔서 저 의성경찰서에 약 7개월가량 수감되어진 그 일과 오늘 이 일들이 관계되어져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됩니다. 55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시면 표면적으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소위 의성업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던 유재기 목사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노무의 사건과 주기철 목사님의 제2차 금속은 서로 어쨌든 연관되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교 총회의 유재기 목사님이라든지 배민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일제강점기 하에서 농촌운동의 선구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직간접적으로 당시 우리 장로교 총회 농촌부 활동과 연관되어져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은 유재기 목사님의 이 농우의 사건은 겉으로 농촌운동과 더불어서 지하 사실상 이 독립운동과 연관되어진 그런 면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해서 일제가 총회 그 농촌부의 자금 유용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일괄 소위 조사하면서 거기에 명분을 걸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도 2차로 검속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미 아시는 대로 우리 장로교 총회가 그 당시 23개 전국 노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9월달 총회 이전에 17개 노회가 이미 소위 신사참배를 다 가결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그해 38년 9월달 27회 총회에 이제 신사참배 문제가 이제 장로교를 꺾으면서 정점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2차 검속과 의성경찰서 수감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수감 생활 가운데서 제2차 의성경찰서 수감 때 당하신 그 고문이나 이런 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 연구에서 가장 잘 자세하게 자료가 정리되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연아 목사님께서 일사각오라는 책을 우리 쓰셨는데 그 일사각오의 내용에 보시면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삼남 주영애 장로님과의 그 대담 속에서 집중적으로 의성경찰서에서 당했던 그 순환, 그 고문의 형태들을 좀 자세하게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우리 또 정말 이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59쪽에 보시면 그 내용을 김연아 목사님이 대담해 주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이제 조금 지금까지 이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한 30여 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18년 정도의 목회 생활이고 한 7년여의 수옥 생활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그 대표적인 설교 가운데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적인 각오와 어떤 그런 순교 신앙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이 일제 강점기 하에 많은 설교들이 있겠지만 그 고난을 대변하는 그런 설교의 백미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설교인데, 그동안에 이제 이 내용이 좀 극적으로 소개되어진 것은 사실이죠. 의성경찰서에 2차 수감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시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으면 틀림없어요. 지금까지 민경배 박사님, 박영규 교수님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을 기술을 하시면서 그날 평양 산정형 교회 아침에 주일날 도착을 하셔서 주일 강단에 올라가셔서 했던 설교가 그 유명한 5종목의 나의 기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에 2016년도 신학진암에 박영규 교수님이 글을 발표하시면서 이 재평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시면서 전에 우리 박형규 교수님께서는 주일 아침에 그런 얘기를 소양 주기철 목사 기념 강연 제1회 때 주기철 목사의 생에 대해서 발표하시면서 그걸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그걸 또 뒤집으셨어요. 그때 이 자료의 미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주기철 목사님이 5종목의 나의 기원을 그날 주일 아침에 가서 설교한 내용은 아니다. 그 근거는
편하슬 선교사님의 선교의 일기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사실 같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도착은 하셨고 그 주일 아침에 산정인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인사만 하시고 설교는 하지 않으신 것으로 이제 편하슬 선교사님의 그 자세한 기록들을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뭐 생각을 해보시면 그 7개월 수감 생활을 마치시고 그 일제에 스스리 퍼른 그런 곳 그때 당장 그때 석방되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겠다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그 설교는 이 의성경찰서의 7개월 동안의 2차 검속 기간을 통해서 나온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설교 현장에 있었던 안희숙 여사의 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때 그 주기철 목사님은 이미 그 강단에서 이 순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아주 강력한 그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럴 정도의 소위 막 불을 토해내시는 그런 순간 그 의간의 산정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설교가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다 이렇게 본다면 민경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철 목사 그 생애를 기록하실 때 이 오종목의 나의 기원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준비한 게 아니라 7개월 동안 의성경찰서에서 준비한 설교였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는 결코 무색한 평가는 아니다 하는 이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의성경찰서 건물이 이제 원형대로 보존되어져 있는데 68페이지 여러분 자료집을 보시면 현재 이제 두 건물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진 오른쪽이 의성의 678-2고 왼쪽이 678-8번지로 이렇게 이제 건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진이 워낙 기미합니다만 그 사진 앞에 들어가는 대문에 한자로 의성경찰서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지금도 원형 그대로 이 사진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일제하에 의성경찰서였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1965년도에 대대적인 수리를 했습니다. 대대적 수리를 했지만 1920년, 21년도에 세워진 그 원형대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의성군을 놓고 보면 의성군 안에 있는 거의 유일한 이 고가 형태로 지금 잔존된 그런 건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왼쪽은 앞부분에는 상당히 많이 좀 변형되어져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진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추성환 목사님과 의성에 이제 경정도의 분들이 오셨는데 기념 사업회를 조직하시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 차례 우리가 그 건물을 살펴보고 또 우리 역사위원회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곳에 가서 현장을 다시 한번 답사를 해보면 그 왼쪽에 있는 건물도 어쩌면 그 일제시대의 그 건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앞부분이 이제 시멘트라든지 이렇게 현대식으로 이렇게 보강되어져 있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복원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왼쪽 건물은 사실상 전체적인 스트럭처는 그대로 이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사적지로서의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생활 가운데 제2차 금속 약 7개월 동안 수감되어지셨던 장소다. 이게 이제 가장 1차적인 것이 되겠고요.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를 위시해서 그분의 순교적 신앙의 구현되어진 그런 장소이지 않는가. 1차적인 산실일 수도 있겠다. 조금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지고 남북한을 통틀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관계되는 교회는 부산 초량교회, 마산 문창교회, 평양 산정현 교회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 초량교회나 마산 문창교회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목회자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주기철 목사님의 생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의미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사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교자니까 순교자와 그 순교의 고난의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남북한을 통틀어서 거의 원형으로 유일하게 보존된 곳이 있다면 이 의성경찰서 구 건물이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이 건물은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의미도 부여하고 또 그것을 보존 활용해야 될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굳이 우리 활용 방안으로 본다면 이런저런 걸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의성 지방의 그 3.1 운동, 경북 지방에서 최초의 시발지를 우리가 의성 지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성 비안 쪽에 가면 3.1 운동에 대해서 아주 그 대대적인 그런 공헌을 조성해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의성분들이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의성의 3.1 운동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의성의 3.1 운동은 거의 기독교 운동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또 연구가 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이제 순교자 유가족부도 있고 해서 우리 부장님도 우리 서기 목사님 부장님이신데, 권중하 전도사님 빨리 이제 이 순교자로 우리도 공식적으로 등재되어져야 될 그런 분이고, 이분이 이제 의성에서 이제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또 누구죠? 엄주선 강도사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그 청송에서 화목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순교 당하신 장소가 의성 그 춘산 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가면 이 통합교단에서 그 돌아가신 엄두선 강도사 같은 그 돌아가신 장소에 너무 잘 다듬어 놨어요. 흉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의성이 의외로 이 일제하에 이 순교적인 그런 곳으로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보면 의성과 이 대구와 또 이 영천 자천교회, 봉화척곡교회, 안동교회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기독교 순례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대구 경북 지방에 아주 그 탄탄한 그런 어떤 기독교 교회의 어떤 유적지의 이런 어떤 인프라가 아주 잘 조직되어 있는 어느 지역보다도 이런 것이 서로 연계되어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신앙 그 제고에 효과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활용되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주기철 목사에 대해서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제 이게 아직까지 미진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사의 대표적인 어떤 순교자임을 우리가 감안할 때 그분의 순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런 원형대로 보존된 지역들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조금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부여해서 보존도 하고 또 신앙교육에 활용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건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겠고, 우리 건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총회에서 우리 역사위에 수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어떤 그 의성경찰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사적지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총회가 좀 앞장서서 좀 지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가지게 되어지고, 현재 의성 군수가 서울 사랑의 교회 시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은 또 항상 선출직 공무원들은 항상 이제 표를 의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정 종교가 너무 지나치게 부각될까 싶어서 조금 우려하는 면들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좀 충분히 서로 대화가 되어질 수 있고, 저희들도 2차례, 3차례 이렇게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한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 이런 부분들, 건중화 전도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역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이 기독교적 중심으로 토토리지게 부각되어지는 3.1운동이라든지 이런 문제, 3.1운동 100주년이 곧 와서 일반 역사학계에서 새로 이 자료를 조사하고 지금 굉장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와 관계되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역사위원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활동했던 인물들 명단은 있지만 그 인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자료들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일반 역사학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 3.1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지금 다 만들고 아주 구체적인 좀 심층적인 이런 연구의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도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런 일들까지 우리 앞으로 역사위원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보고, 이로써 간단하게 이렇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 형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